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오늘은 상생상극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생상극. 따지자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다. 서로 상자라고 하면 서로. 상생, 살릴 생, 이해가시죠, 그죠? 상극인데, 이게요, 가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 중에 자기 사주를 보다가 또 뭐 다른 사람 생년월일 말하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충분히 또 그 심정도 이해를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면 답을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당신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지 서로 딜이 되죠. 세상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좋게 해석하면은 이 사람과 나는 서로 상생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도움 될까요? 약간 그런 뉘앙스 느껴지면은 제가 도움을 줘보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날 저도 마음이 바뀌니까. 착한 호당, 약간 심술궂은 호당, 오행, 모든 변화가 있는 우리 마음속의 세계죠. 상생이라는 건 뭐냐?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살려준다. 윈윈이 상생입니다. 상극이란 말이 뭐냐? 극이란 말은요, 이 자체가 이기다는 뜻이 이기다. 승리하다. 이기려면 상대방을 잡아뜨려야죠. 즉, 공격하다. 거기다가 이게 들어가면 이게 칼도자입니다. 이게 칼도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칼로 쑤시다.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까? 서로 쑤시다예요. 내가 추연을 갖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전 하나 치면 이깁니다라고 비책을 말했다는데 상대방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극이란 말은 서로 헐뜯고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정치 대선 때 되면은 서로 헐뜯잖아요. 그죠? 끝나면 또 통합 참 뻔한 멘트죠. 싸울 땐 싸우고 또 사랑할 땐 사랑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거대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와 싸우는 겁니다. 종교나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자, 공부 잘한다. 그 뭡니까? 싸우는 거죠. 공부 잘해야 된다. 학교 가서 다른 애들한테 네가 이겨야 된다. 그만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도 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말도 해요. 참 그게 저는 어릴 때 그거 알았어요. 참 이렇게 나더러 싸우라는 거야. 친하라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죠.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자. 세상의 그 큰 힘은요,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거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거를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말은 책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안 되죠. 사랑은 주는 것이요. 참, 제가 어린 친구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우리 강아지나 그런 상대를 대하면 사랑하죠, 물론. 그렇지만 제 라이벌이다, 경쟁자다, 일단은 사랑하지 않죠. 싸우죠. 이 세상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대 원리예요.
종교나 뭐 이런 수양의 학문에서는 싸우라는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한번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은 싸우는 것도 많은데 왜 그 말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은 다 하시겠고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아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깔깔깔 웃고 같이 막걸리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싸움이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발견했다. 또 어떤 놈이 또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선의의 경쟁. 참, 꼭 거기다 그 착할 선자 붙이죠. 그죠? 좀 비겁하게 경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사실 좀 비겁하기도 하죠. 인간은 참 사실은 비겁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있죠.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내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대신에 되게 착한 채예요. 그걸 위선이라 그러죠. 사실 우리가 다 살면서 좀 위선적이잖아요. 그죠? 상생상극이라는 이 이치. 막 시작해서 뻗어가는 상황과 수습 국면은 마주치죠. 주식 투자도 사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 시작하는 단계냐? 시작할 땐 보통 조용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뻗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 막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엄청 붙어요. 거래량이 엄청 붙는 단계부터가 사실 토에 들어간 건데 주가도 오르고요. 그러다가 슬슬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런데 또 조금 내리면 또 샀다가 그죠? 물타기 했다가 그 단계가 금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훅 내리죠. 그게 목화 토금수의 단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식도 가끔씩 제 자연순환 운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목, 화, 토, 금, 수. 아주 유치한 이론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불이 탄다. 그래서 목생화. 뭐 이런 얘기죠. 또 아궁이에 불을 떼우면 방구들이 뜨뜻해진다. 화생토. 흙을 파봤더만 안에서 쇠붙이가 나오더라. 토생금. 웃기죠, 그죠? 근데 금이 새벽 되면은 결로 현상이 생겨서 이슬이 맺혀요. 금생수. 또 나무는 물을 주면 잘 자란다. 수생무. 이렇게 원주상에서 이런 관계.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이 관계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화생목도해요. 이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빼는데 서로 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생의 관계고요. 나무로 땅을 판다. 푹 찌른다. 그래서 목극토. 한 칸 건너뛰면 그게 단계가 됩니다. 불이 금을 녹인다. 화극금. 흙은 물을 빨아들인다. 토극수. 금은 나무를 도끼로 벨 수 있다. 그래서 금극목. 물은 불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득이다. 요 안에 별이 생겨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별의 관계를 갖다가 보통 오행의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유치한 이해인데요. 그것에 바탕을 해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오행 사상이 나름대로 또 발전의 과정을 밟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화된
적어도 호당이 보는 관점에서는 오행이라는 것은 만물의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그 변화의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5단계로 나눴다는 거예요. 따지면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기승전결. 뭐 3단계, 그죠? 또 뭐 전반, 후반. 축구 전반, 후반이죠. 그 나누기 나름인데, 이 5로 나눈 게요. 5.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주역 아시죠? 그죠? 주역은 기본적으로 이진법입니다. 둘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막대기, 부러진 막대기. 이걸 음양이라 하지만 원래 주역은 음양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주역에다가 음양 사상을 결부시킨 거죠. 그리고 또 주역이나 이런 것이 유교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사실 공자는 오행 이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오행 사상, 음양 사상이, 특히 음양이요, 중국의 유교와 결합된 것은 사실은 흔히 송나라 때 여러분 주자학이라고 아시죠? 주자란 양반이 자기 철학 속에 음양 사상을 결부시키면서 새로운 유학을 만들었어요. 그걸 신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유학, 또 그것의 정통인 사람이 주희라서 주자학이다. 자는 이제 아들 자자. 주자학이 탄생한 건데, 그 전까지는 음양 사상은 유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사서 삼경이라는 그 사서, 4가지 책과 3가지 경전, 이게 정통이라고 정리한 사람도 주자입니다. 그래서 삼경 속에 주역을 역경이라 그래서 역경. 아주 경이란 말은 진짜 핵심, 바디란 뜻이거든요. 경전. 유교의 신유학의 핵심 사상이다 하면서 주역을 집어넣은 사람이 사실은 주자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뭐 넣자 말자 뭐 했겠지만, 이렇게 도구마로 딱 확립시킨 사람이 주희죠. 주자부터. 그래서 옛날에는요, 문명학을 한다 그러면 저보고, 아, 주역을 하시는 역술가시군요. 얘기했죠, 그죠? 저는 역술가 아닙니다. 역술이 뭔 줄은 알지만 저는 역술 쪽이 아니고요. 사주, 기존의 중국 정통 뭐 사주명량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가 창안한 자연순환 운명학입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